그래서 이제 결국에 나왔죠. 육군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좀 뭐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육군 뭐 부사관을 목표로 해서 뭐 시험도 준비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탈락해서 뭐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뭐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지금 유튜브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떤 이제 부사관이나 뭐 그런 이제 군대 생활에 대한 뭐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지만 뭐 그런 것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아무래도 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뭐 부사관도 하나의 이제 직업으로서 뭐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또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많이. 아, 내가 어떻게 사회를,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진출인데, 야, 이것도 군대를 가는 것도 이거 뭐 최종 합격을 해놓고도 다시 이게, 시력 측정 해가지고, 신체 검사 해가지고 이게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진짜 뭐 희망이었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어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뭐 제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건데 물론 이제 뭐 장기 복무를 하고 그것은 좀 나중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단지 뭐 입대하기 전부터 뭐 저는 뭐 지금 이제 전역한 입장에서 이 부사관이라는 그런 기회를 뭐 이게 뭐 장기를 해서라도 돼서라도 그것을 좀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참 어떤 이제 도전에 대한 그 실패의 쓴맛을 맛보는 그런 계기였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자포자기가 됐고 뭐 이제 집에서 거의 뭐 폐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어떤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갑자기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또 이제 도움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떤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이제 공군 부사관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공군 부사관에 지원을 해봐라. 뭐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일을 하지 뭐. 그지 군대 뭐 어차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차라리 안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들었어요. 왜냐면 병무청에 가면은 다시 시력 측정을 하면은 사급 판정을 받아서 이제 공익근무 요원을 하라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그냥 남겨뒀습니다. 다시 그냥 병무청에 가서 재검사하지 않고 그냥 현역 1급 대상자로 그 판정이 나와 있는 상태로 그냥 뒀어요. 아, 물론 뭐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제 능력으로, 제 시력으로 그 시력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판정을 받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법은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게 시력이 난시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내 시력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군 부사관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금 육군에서 이제 공군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공군 부사관으로 다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군 부사관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떤 이제 체력적인 거, 신체적인 그 조건은 육군보다는 조금 어, 덜 이렇게 좀 타이트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병무청에서 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뭐 어느 정도 기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 이제 업무의 특성상 이 시력을 그렇게 고도의 시력을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 특기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공군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기지에 근무하면서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대체적으로 이 전투 요원, 그러니까 뭐 이제 사격을 한다거나 육군에서 사격을 한다거나 뭐 포병을 한다거나 혹은 뭐 기갑부대나 뭐 이런 데에서 생활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이 고도의 이 신체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러나 이제 전투기를 조종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문제겠죠. 어쨌든 부사관은 전투기 조종할 일은 없으니까. 물론 뭐 오락실 주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정비하는 이 그 정비 요원이면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뭐 시뮬레이터니까 뭐 크게 위험 부담은 없죠.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 뭐 실제로 뭐 비행기를 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비행을 하는 경우는 없겠죠. 비행기를 탈 수는 있어도 비행을 하지는 않겠죠. 그 기체 정비 이 특기로 가자면 여기 이제 특기가 소개가 돼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결국엔 했어요. 근데 준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준비는 뭐 이론적인 거를 준비한 것도 있고 이론적인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솔직히 실력도 안 되지만 그런 기초적인 그 이론적인 지식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뭐 진짜 뭐 애절한 상태는 아니었다,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와서 이제 조금 이제 대충 주워 들은 거는 있었어요. 그 공부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수학 문제가 있었나? 시험 볼 때? 수학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국사, 영어,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험이. 예, 그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국영수, 역사 뭐 이렇게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전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 방법에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요. 언어 논리 자료에서 공간 이런 거 하고 영어하고 한국사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영어 한국사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국어도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공군에서. 근데 육군 모집에서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관 과정을 보면 그 모집 요강을 봐야 되는데, 그죠? 모집 요강이 아,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시험이 여기 있죠, 그죠? 필기 평가에서는 국사 과목을 포함하는데 뭐 구체적인 그 과목은 안 나와 있네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육군 부사관 필기 시험, 이게 보면 뭐가 있나요? 필기 시험 뭐 그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육군 필기 시험 뭐 한국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뭐 그거 같아요. 뭐 좀 어려워졌네요. 이런 거는 안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2013년도여서 되게 오래됐지만 어 그런 거였어요. 6.25 전쟁 몇 년도에 발발이 됐는가, 뭐 이순신 장군, 뭐 답이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크게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군 시험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군 시험은 영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공군 부사관은 그 영어 사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뭐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도 공군 부사관으로 가서 그런 뭐 이제 항공 이제 관제나 통제나 뭐 그런 특기를 받아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방공포병 같은 경우도 이제 TM이라고 하는데 테크니컬 매뉴얼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테크니컬 매뉴얼도 이게 무기 체계가 물론 지금의 이제 한국 국산 무기로 뭐 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사용하는 그 장비의 제작사가 미국의 제작사여서
그 테크니컬 매뉴얼들이 영문으로 많이 돼 있어요. 물론 한글화도 이제 진행을 하긴 하지만 한글 TM도 있지만 거의 이제 영문으로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제 어떤 뭐 어떤 특기라도 이건 뭐 방공포병 제 방공포병 그렇고 저는 이제 항공 무기정비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무기정비 할 때도 이 테크니컬 매뉴얼이 영문으로 돼 있었던 거고 이 방공포병에도 좀 뭐 오퍼레이트 매뉴얼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문 거의 얘네들은 뭐 한글화가 많이 돼 있는데 항공 무기정비는 어 영문으로 많이 돼 있고 또 장비들이 영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그냥 시험을 본 거죠. 뭐 체력 시험도 물론 뭐 팔굽혀펴기, 이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했지만 그냥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결과는 이제 최종 합격으로 들어갔는데 뭐 이번에는 뭐 그 전에 이제 육군에서 했었던 그런 절차대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안경 렌즈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갔는데 뭐 그런 거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굳이 나누지 그냥 뭐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뭐 그렇게만 그냥 하지 뭐 이걸 뭐 정밀 측정을 해가지고 뭐 다시 걸러내고 뭐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통과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하고 뭐 체력 검정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면접이라는 또 과정이 있어요. 면접을 또 봐야 되는데 이제 면접 과정도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저는 그 청주 비행장에서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봤는데 그 서류 각종 뭐 여러 가지 첨부 서류들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사양 그러니까 이 공통 서류가 있잖아요. 공통 서류 지원 자격에 이제 구비 서류가 있는데 구비 서류에 아주 그 기본적인 필수 공통 자료 그것만 저는 제출을 하고 특별한 게 하나 있었다면 제가 이제 그 특기를 지원을 할 때 통신전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 특기로 가지 않고 통신전자 특기로 지원을 해서 했는데 그걸 왜 그 통신전자로 지원을 했냐면 제가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능사하고 정보기기 운용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어서 그 자격증을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이제 특기로 인해서 군대 생활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그 뭐 특기가 어쨌든 간에 공군 부사관이나 혹은 부사관이나 군인 직업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데는 뭐 다름이 없으니까 그 특기가 다를 뿐이지 오히려 이런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요원들이 또 장기 복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 특기를 하면은 이런 이제 보급이라든지 혹은 이제 헌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반 특기에서 이제 항공 통제 혹은 방공 포병 뭐 그런 것들은 그 일반 특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그 나름의 기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항공 통제 같은 경우는 뭐 영어라든지 회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겠지만 뭐 방공포병이라든지 뭐 헌병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별다른 그 특기가 어떤 기술 자격이 없어도 이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통신 특기라든지 통신 항공 무기 정비라든지 뭐 그런 이제 뭐 인사라든지 뭐 그런 전문적인 분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 이제 그 자격증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격증을 인정을 받고 또 나중에 장기 복무를 하거나 또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또 인원이 또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일반 특기에 비해서 일반 특기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많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만큼 티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지원을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도 힘들고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떤 이제 나름의 기술 자격을 가지고 어,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특기로 지원을 하느냐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겠다. 뭐 30년, 35년 정도 군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뭐 일반 특기로 지원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죠. 될 사람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자격증 하나만 첨부를 했을 뿐이지 뭐 다른 뭐 이것저것 뭐 첨부를 안 했어요. 굳이 뭐 그거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뭐 굳이 뭐 필요한 그런 서류도 아닌데 굳이 이것저것 다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가 껴놓으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이제 청주 비행장 그 면접실 앞에 이 벤츠에 앉아가지고 그 이제 대기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서류를 막 이렇게 한 묶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한 두 장인가 세 장밖에 안 됐는데 A4 용지로 어떤 사람은 진짜 묶음으로 막 이렇게 손에 쥐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서류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이렇게 한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고 근데 뭐 해외 뭐 갔다 온 그런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사관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사람은 없었어요. 확실하게.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나 그때 그 서류를 이렇게, 서류 뭉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지 혹시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정장을 입고 가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이제 그 나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깔끔한 복장으로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자기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군대에 유리하게 혹은 뭐 이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나, 어렵지 않나,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생각들, 자기가 가진 생각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런 면접 질문이 있었어요. 자, 당신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확실하게 기억이 남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었고, 저는 이제 답변을, 사실 그 군대 입장에서는 북한이, 적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인 거죠. 북한은 적군이죠, 적군. 북한군은 적군인 게 맞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 그게 그 면접할 때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좋은 대화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22살, 23살 정도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생각 없이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뭐 순수하게 즉흥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뭐 그 전에도 이제 자포자기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공군 부사관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안 돼도 뭐 상관없다 뭐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기가 죽어서 혹은 내가 굽신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답할 필요도 없었고 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보면 되지 않나.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 목소리를 이제 듣고 있다면,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학원을 다니고, 뭐 학과를 나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더 유리한 면은 있겠지만, 이것이 평준화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학원을 다니고, 누구나 뭐 학교로 나오고, 누구나 항공과학고등학교로 나오고 그런다면, 이건 뭐 경쟁이 어차피 똑같이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떤 이제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합격 비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재도전은 해볼 수 있지만 두 번이 떨어졌는데도 뭐 더 하겠다 그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부사관 생활이 완전히 그 메리트 있고 매력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8년 가까이 생활을 했지만, 8년 했다는 것은 장기 복무도 되고 진급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당시에 공군에서는 이 중사 진급이 그렇게 빨리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육군은 뭐 자동 진급이었지만 공군 같은 경우는 자동 진급이 아니었거든요. 하사 전역이었거든요. 장기 안 되고 연장 안 되고 그러면,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연장도 되고 장기 복무도 되고 진급도 뭐 1년 이상 차이 나는 선배 부사관하고 같이 진급을 하거나 오히려 빨리 진급을 하고 동기들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하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좀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군대 생활이, 그러니까 부사관 생활이 진짜 완전히 진짜 정말 자부심이나 명예를 느낀 만큼 그렇게 그런 생활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요즘에 들어서야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제 부사관을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그런 이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뭐 이야기를 다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